크라우드 펀딩의 그 사례 중에서 사업적으로는 가장 좀 활성화가 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의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사업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몇몇 사이트에서는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한테 돈이 안 되는데 쉽게 이렇게 돈을 내놓는 사람이 사실은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크게 활성화된 게 없는데 그래도 유사 서비스 형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고펀드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수만 명씩 들어와서 펀딩을 합니다. 힘든 사람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그 사람들에게 돈으로 갖다 주는 보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그 보람을 갖다 줍니다. 한국의 모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재미난 그 케이스가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10살 승희의 꿈, 승희야 우리 여행 가자라는 형태의 프로젝트가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참고로 여기는 사이트 자체가 그 크라우드 펀딩에서 기부형 사이트는 아니고요. 일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이런 형태의 메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필요하니까요. 이 학생을 어떤 보조교사가 맡아서 이렇게 교육을 하다가 평생 처음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아이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여행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투자해 주세요 하고 이 아이의 여행 계획하고 여행을 갔다 와서 여러분들 투자해 주시면 이 아이의 일기장, 그림 일기와 또 이 아이가 만든 어떤 저걸로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도 리워드로 해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자, 그래서 받는 게 어떤 거냐면 투자한 사람은 이 아이가 그림과 글씨를 쓴 그림 일기를 디지털로 받아요. 이메일로 또는 이게 SNS로 통해서 받습니다. 이 아이가 그림으로 에코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에코백을 만들어서 그걸 보내준대요. 이게 지금 기부형인 건지 리워드형인 건지 헷갈리죠. 다양한 형태 리워드가 있는데 그게 때로는 물건으로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기부형으로 시작했지만 리워드를 섞어놨잖아요. 컨버전스가 된 거죠.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인 킥스타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시리아 난민 구호를 하자고 자금을 모았어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으니까. 근데 그 서비스를 프로젝트로 올렸는데 투자한 사람들은 뭐를 돌려받죠? 아무것도 못 돌려받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왔다는 만족감밖에 없겠죠. 근데 하루 만에 19억 원 정도의 금액이 몰렸답니다. 한국에는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이 잘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데 몇 군데 빼고 잘 없고요 하는데 의외로 여기저기 프로젝트를 숨겨놨어요. 기부형으로. 금융업으로는 사실은 그다지 성과가 없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여자아이는 할머니하고 동생들 둘이를 데리고 내 식구가 사는 집이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그러면은 한 10살 먹은 여자아이가 자기보다 어린 남동생 둘이를 데리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얘한테는 어떤 재능이 하나 있었냐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이 아이한테 이 천을 가지고 염색을 하는 이렇게 재래식 염색이겠죠. 막 이렇게 물에 담궈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가르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기술을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하면 내 동생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가 뭘 하고 싶었냐면 이 아프리카의 어떤 오지였나 봐요. 천막을 하나 칠 수 있는 자금하고 이게 재료를 살 수 있는 자금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얘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사죠.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60만 원을 줬어요, 걔한테. 빌려줬는데 돌려받았을까요? 못 돌려받았을까요? 얘는 장사를 해서 그 돈을 따박따박 해서 동생들도 부양했지만 이 돈을 다시 갚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실제로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얘한테 기부를 한 겁니까? 대출을 한 겁니까? 정답은 대출입니다. 돌려받았잖아요. 기부는 주고 마는 거잖아요.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키바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키바라는 서비스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조금 전 세계에 있는
환경이 좀 열악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뭐 어떤 크리스찬 여자분이 시작한 건데 대박이 났습니다. 우리 보통 대출 서비스를 하거나 대부업을 하거나 했을 때도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돌려받거나 이자가 막 지연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걸 뭐라죠? 저기 부실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실채권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이 일반적인 대출업체에도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 다시 되돌려받는 율이 97% 가까이 된답니다. 힘든 분들을 도와줬는데 신의를 지킨 거죠. 크라우드 펀딩은 맞는데 돈을 주고 다시 돌려받으니까 또 어찌 보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기부형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이거 뭐죠? P2P 랜딩입니다.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지금 진화하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점점 자본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좀 힘들죠.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이 키바에 사용하기 위한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건 핀테크 분야하고 제가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왜 핀테크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돈을 보내려면 뭐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페이팔이라는 결제 수단밖에 안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페이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기 자동차를 제일 잘 만든 일론 머스크라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라고 우주도 날아가고요. 뭐 전 세계 실제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아이언맨의 실제 저 인물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저 서비스인데 페이팔이라는 그 서비스, 결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페이팔이라는 결제 수단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결제 수단인데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방식입니다. 왜 싫어하냐면 카드 등록을 해놔야 되거든요. 오늘 키바를 한번 접속해 보십시오. 키바에 돈을 주면 돈이 날아가고 나 보람만 얻나요? 아니죠. 보람도 얻지만 동시에 돈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키바에 투자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별로 많이 안 해도 됩니다. 10만 원도 됩니다. 100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돌려줍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걸 할 때 뭘 하느냐? 또 하나를 배워줘. 페이팔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얻죠. 한국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글로벌로 사업을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글로벌한 서비스를 조금 잘 활용하는데 인색한 게 있습니다. 제가 꼭 써보라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페이팔입니다. 페이팔 한 번만 써보시면 글로벌 결제 수단을 내가 써봤다. 페이팔만 사용하게 되면 또 페이팔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리거든요.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펀드미도 들어가 보십시오. 고펀드미도 들어가 보시고 한국의 유명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부형 프로젝트를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 하는데 키바를 꼭 한번 들어가셔서 해보시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보람도 사는데 돈도 돌려받는다. 일석이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